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해방이 되던 1945년 그의 가족은 일본 시모노세키 항에서 귀국선에 올랐고 얼마 되지 않던 재산마저 귀국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잃게 된다. 이명박과 그의 가족은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고국 땅을 밟게 된다. 그의 부모님은 행상과 노점상을 하며 열심히 살아보지만 신통치는 않았다. 그가 회고록에 말했듯이 그의 어린 시절 옆집에 사는 거지 가족보다 더 못 먹고 더 못 살았다 할 만큼 지독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살게 된다. 6.25 당시 누나와 막내 동생을 눈앞에서 잃는 아픔을 겪었고 초등학생 시절부터 김밥을 팔며 학교를 다녀야 하는 등 순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된다. 포항중학교 졸업을 앞둔 이명박의 집은 당시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못 꿀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어머니의 결정에 따라 형인 상득의 학비를 보태기 위해 그는 돈을 벌어야만 했었다. 그렇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어머니의 장사를 돕고 있던 어느 날 평소 이명박을 불량 학생으로 생각하고 늘 그에게 야단만 치던 선생님과 어머님의 행상에서 마주치게 된다.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행상에서 일하는 그를 마주친 선생님은 그날 어머님의 일을 도울 수밖에 없는 이명박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고 며칠 뒤 다시 이명박을 찾게 된다. 그 선생님은 그의 어머님에게 이명박이 동지상고 야간 진학을 하면 어떠냐고 권유하게 된다.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있던 터였지만 그의 어머님은 선생님과의 대화 중 수석에게는 등록금과 입학금이 면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이명박이 등록금이 면제되는 동안만 학교를 다닌다는 조건으로 진학을 허락하게 된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그의 어머님은 행상을 그만두고 국화빵 굽는 일을 시작한다. 고등학생이던 이명박은 낮에는 국화빵 돕는 일을 돕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게 된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와 그의 가족은 서울로 상경했고 당시 변두리에 속하던 이태원 단칸방에 세들어 살게 된다. 부모님과 여동생의 눕기도 좁았던 방인 탓에 이명박은 자취하던 친구의 집에 얹혀 살며 막노동판에서 일당 노동자로 일하게 된다. 하지만 일당 노동자다 보니 일거리가 없는 날이 더 많았고 그는 일이 없는 날이면 길거리를 배회하기도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명박은 대학 시험에 응시해보자 마음을 먹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같이 사는 친구를 찾아가지만 등록금 문제, 야간 고등학교 출신임을 이유로 대학 진학에 포기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진 채 그는 무작정 청계천에 있는 헌 책방으로 찾아간다. 책방 주인은 그에게 대학 진학에 관한 책을 골라주지만 그가 가진 돈은 한참 모자랐다. 책방 주인에게 전후 사정을 말하자 다시 책을 골라주었고 책방 주인은 있는 돈만 놔두고 책을 가져가라고 했다. 어렵게 참고서를 구하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는 낮에는 일당 노동자로 일을 했고 밤에는 잠 안 오는 약을 먹어가며 공부를 해보지만 몸이 견뎌내질 못했다. 시험을 사흘 앞두고 그는 몸져 눕는다. 어떻게든 시험을 보려 그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시험장에 들어간다.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보았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다. 고려대 상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것이다. 그는 합격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어머님에게 한달음에 달려갔다. 합격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어느 학교, 어떤 과인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철부지인 줄로만 알았던 그의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걸로 기뻐했다. 그러나 내심 가정 형편 때문이었는지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등록금을 걱정하던 어머님에게 학교에 다닐 생각은 아니라며 그저 시험 한번 봐본 것이라며 그렇게 안심시킨 그는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대학 중퇴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고민에 빠진다.
고민하고 있던 그를 어머님은 급히 찾게 되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 시장 사람들이 그에게 일자리를 주고 입학금과 한 학기 등록금을 선불로 준다는 말이었다. 어머님의 그간의 신뢰 덕에 시장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 이명박은 시장의 환경미화원으로 열심히 일하며 대학 생활을 하게 된다. 고된 환경미화 일 덕에 그는 수업시간 졸기일수였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듯하여 그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 그는 어느 날 엉뚱하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졸업을 하더라도 자신을 알아보는 동창생이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그의 성격을 바꿀 일이 생긴다. 학생회장단의 선거가 있던 시기 학생회장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이유는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떨어지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돈이 없던 그는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이 꽤나 유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유는 입학한 후 3년 동안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까맣게 물들인 옷 하나만 입고 다닌 덕이었다. 그런 그를 이상하게도 학생들은 그가 뭔가 다를 거란 생각에 표를 몰아주었다. 돈이 없어 단벌로 다녔던 그의 복장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됐던 것이다. 1964년 그가 4학년이 되었을 즈음 한일회담 반대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당시 반대에 소극적이었던 학생회장을 대신해 상대 학생회장인 이명박과 법대 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되고 서울 시내 총학생회장들과 만나 시위를 준비하게 된다. 1만 2천여 명의 대학생이 운집한 6.3 민주화 운동. 정부는 같은 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고 이명박을 비롯한 시위 주동자들에게 수배령이 내려졌다. 그는 급히 도망쳐 그의 형 친구 신혼집을 거쳐 부산으로 도망쳐보지만 부질없음을 알게 되고 그는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내란 선동죄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다. 그는 수감 생활 중 가난했던 옛 시절을 생각하며 정계보다는 재계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 복역을 마친 뒤 그는 학교에 복학하게 된다.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된 이명박에게 닥친 것은 바로 취업이었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어느 날 신문 한 귀퉁이 현대건설이라는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건설회사의 채용 광고를 보게 된다. 당시 현대건설은 직원이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었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끌었던 문구는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갈 역군 모집이었다. 그는 당시 민주화 운동 주동자로 중앙정보부의 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었기에 대기업에 취직할 수 없었다. 그런 그에게 해외 건설 현장은 희망으로 다가왔다. 필기 시험에 합격해 면접을 보러 간 그는 그 자리에서 당시 현대의 사장 정주영을 만나게 된다. 면접에서 정주영이 그에게 물었던 말은 건설이 뭐라고 생각해였다. 건설 회사에 애초에 다닐 생각이 없었던 그는 건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얼떨결에 대답한 그의 대답은 건설은 창조였다. 이 대답 덕이었는지 당시 면접 분위기가 좋은 덕에 합격을 기대했으나 그는 합격하지 못했다. 현대건설 인사과로부터 듣게 된 불합격 이유는 중앙정보부 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떤 회사에 지원하더라도 안 될 것이라는 것.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그는 편지 한 통을 쓰게 된다. 놀랍게도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정희였다. 편지의 내용은 시위를 주도하게 된 이유를 비롯해 취직을 할 수 없게 막고 있는 억울함을 담았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쓴 편지였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다. 얼마 후 청와대 비서관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만난 자리에서 그는 그만한 각오 없이 시위를 했냐는 꾸짖음을 듣게 된다. 이어 그에게 해외 유학을 보내준다는 제안을 받게 된다. 유배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거절한 그는 비서관에게
열심히 살아보려 한 젊은이의 길을 막는다면 국가는 그 젊은이에게 빚을 진다는 말을 남기며 다시 일당 노동자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그에게 며칠 뒤 현대건설로부터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다. 이유는 비서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박정희에게 보고되었고, 그 결과 중정으로 매달 이명박의 동태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입사를 허락했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현대와의 27년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